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네, 많이 떨어졌어요. 금요일 날 지수가 2.45%, 코스피가 8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뭐 다행이라면은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이번 주 이런 가능성을 크게 좀 예상을 해서 미리 알려드렸었고, 다행히도 뭐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없겠죠. 시장 참여자라면 모두 다 좀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선은 뭐 지난주 투자 전략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인사이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봐주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실 것도 같아요. 지난주에 요 자리가 벌써 좀 시장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장 내용 면에서 불안한 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특히 한국 주식시장을 구성하는 종목, 지수를 이끄는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이번에 랠리를 이끌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어떤 시그널들이 좋지 않을 때 이런 경우들이 이번 주와 같은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수급이 취약하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수급이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환율,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 국면에서 한 번씩 코스피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게 밀려버리는 경우가 잘 올라가다가 이거는 어떤 좀 수급에 외국인 그동안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순매수를. 수급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 수급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좀 이번 주에 특히 금요일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주중에 분위기가 썩 나쁜 건 아니었는데 계속 불안불안한 측면은 있었어요. 하락 종목이 계속 많았었고요.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크게 랠리를 치고 갈 상황들은 아니었고, 아무튼 뭐 지수가 이렇게 된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 경기 지표가 너무 잘 나왔어요. 미국의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올해 남은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 떨어뜨렸어요. 올해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이 올해는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달러화 자산으로 다시 몰려야 되죠. 한국 주식시장은 원화표기 자산이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환율이 말해주듯이 아까 환율 보셨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해진 만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투자 전략하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전체적인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의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가는 건 한국 입장에서의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가 막 높아지는 거고요. 환율이 막 내려오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의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좀 균형이 맞았었단 말이에요. 그 리스크의 균형이 좀 안정되고 좀 균형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1390원을 넘어가고 1400원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리스크만큼 많이 들어온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 되겠죠. 그 위험 관리가 순매도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좀 한국 주식 시장 수급이 취약할 수 있는 근원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축통화도 아니고 달러와 동양의 증시 수급이 너무 취약하고 그러면은 국내 자산이 그것을 커버하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의 물타기만 나오는 거지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나요?
자, 오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급락인데 오히려 뭐 하이닉스가 5% 떨어져서 더 하락하긴 했지만 실제로 주목을 받는 거는 그거보다는 삼성전자의 낙폭입니다. 3.25%. 그러면은 3.25% 삼성전자 급락하고 뭐 웬만한 우량주들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관이 오늘 저가 매수로 해서 받아줬나요? 외국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대기자금, 주식투자의 여유로운 대기자금이 좋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저가 매수가 세게 들어올 만도 합니다. 지금 시장의 랠리가 심상치가 않았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평가 인식도 강했고 정부에서 또 관련 산업 AI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지원하겠다는 의향도 다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하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거시 환경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가 매수가 이루어져야지 맞지만 같이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그런 수급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난주 동향이었거든요. 지난주 동향을 보면은 사실상 하락 종목은 많은데 지수는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시장이 좋으면은 끌고 간단 말이죠. 시장의 대장이 후발주들을 다 같이 막 끌면서 순환매를 돌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불안한 신호였었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이번 주 음봉 하나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뭐 아무튼 뭐 수급이 취약했던 측면 존재를 하고 기관에서도 저가 매수를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또 트럼프의 꼬장이죠. 트럼프의 꼬장이 뭐 날이 갈수록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데 아직 뭐 협상이 된 게 아니에요. 3,500억 달러가 뉴집 개이름도 아니고 여기서 미적미적거리니까 또 선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연설에서 뭐 자기 과시를 위해서 뭐한 얘기긴 해요. 뭐 한국을 딱 겨냥한 것도 아니고 자기 과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우리 한국 주식시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냐? 외환보 유고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IMF를 겪었죠.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 선불로 이거를 계약을 하고 납입을 해버리면 한국은 또다시 외환보유고 때문에 불안해져요. 우리 뭐 뱅크런 들어보셨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이게 만약에 축날 것이 예상이 되면 외환시장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유출이 심해져 버리죠. 한국 시장에서. 달러가 유출이 심해져 버리면은 주식시장 순매도는 더 가속화될 거고요.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해져요. 자,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면은 사실상 추후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유리할 수도 있죠. 싸게 또 주식을 사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내걸어야 돼요. 지금 외환 위기로 갈 수도 있어요. 정말 까딱 잘못하다가 이것 때문에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통화 수합 약속이 안 됐는데 알았다. 3,500불 지불하겠다. 관세 낮추자. 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공격 들어와요. 외환시장에서. 환율 폭등할 거고요. 외국인들 자금 유출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협상 잘해야지 됩니다. 무제한 통화 수합이어야지 돼요. 무제한 통화 수합만 약속해 준다면 3,500불 일시불로 지불하겠다. 그게 돼야지 돼요. 협상을 할 거면. 그 통화 수합에 대한 어떤 약속도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한 확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협상이 돼버리면 한국 주식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큰 곤란을 겪게 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원화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미국이 또 그걸 아니까는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협상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약점을 또 잡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통화 수합을 안 해주게 되면은 당장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약점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약점을 잡은 겁니다. 또 여기서 일시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눠내는 게 아니고 일시불이라는 것 자체가 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히려 응하면 더 나빠져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져요. 한국이 다시 IMF를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입장을 고수해야 됩니다. 3,500억을 나눠서 몇 년 동안 나누던가 5년 동안 나눠내던가 그리고 투자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한국이 자꾸 이제 뭐 대부 차원으로 지분 투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이 향후 90%의 수익을 먹어가겠다는 거 이런 부분에 한국이 동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동의하게끔 유도하려고 미국에서 이런 전략을 쓴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필요 없어요. 미국 말고 다른 판로를 찾던지 중국과 손을 잡는 것도 경제적으로 경제 앞으로의 그런 협력 관계를 미국이 아니고 중국, 대만, 홍콩,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묶는 것도 일본은 제외해야죠. 원래 옛날부터 일본은 지들이 아시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펀드들도 보면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게 많이 불안 요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기관이 저가 매수에 쉽게 못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엎친데 덮치고 꼬인 건 그거죠. 미국 시장에서의 문제들도 꼬여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아니까는 한국이 이제 외환시장 불안했을 때 어떤 상황들인지 아니까 외국인이 또 흔들어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국내 금융시장을. 그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웬만큼 흔들어대서 SK 하이닉스를 그들이 싸게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흔들어 놔야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같이 높아지니까 단가를 웬만큼 싸게 사려면은 이 수준까지 흔들어 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외국인이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을 해서 계속 흔들어 댈 수 있어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수준에서 한 30% 하락하게 된다면 20-30% 하락하게 된다면 뭐 다른 방산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방어가 있더라도 3200선까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3300선을 일시에 깰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전제는 시장의 조정이 한 2-3일 정도 크게 하락하고 그 뒤로 또다시 랠리를 찾아간다는 전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답을 시장에 줘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무역 협정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금융시장 안정 때문에 외환 보유고와 관련돼서 외환 보유고 만약에 3,500원 달러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하고 아니면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시장에 명확하게 좀 줘야지 돼요. 그냥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돼요. 그것만 강하게 어필이 된다면 금융시장은 안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게 고수가 되면은 미국은 통화 스와프를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협상에 대해서 뭔가 좀 조율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는 통상 전략을 똑똑한 사람들이 심장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지 되는 게 사실상 감정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뿐인 거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도장 다 찍어놓고도 싹싹 찢어버리고 끝. 지금 뭐 우리 글로벌 FTA가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돈 들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다 날려버리고 찢어버린 거잖아요. 미국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찢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머리 써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FTA 할 때 너무 머리를 잘 썼었죠. 한국이 협상을 되게 잘했어요. 한미 FTA를.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과거 한미 FTA 체결했을 때처럼 마냥 끌려다닐 게 아니고 정말 한국이 통화 수합에 올인했다, 목매달았다
라고 느낄 정도로 미국에서 그걸 느낄 정도로 그걸 밀고 가야지 됩니다. 쟤네 통화 스와프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그러다가 3,500억 불 이거 그냥 다 지금 연설에서도 그거 벌었다고 떵떵거렸는데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통화 수합을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투자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한 발 양보를 한다든지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구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잡아야지 돼요. 3,500억 불이 불발이 됐을 경우에 뭐 어떻게 난처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최우방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콧 당했다. 너무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또 트럼프가 얼굴 붉히고 열불 내고 뭐 중국한테 했던 것처럼 하면 또 미국 내에서 여론 안 좋게 나올 거고요. 그걸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음 주에 오지 않으면은 심각한 하락이 한 차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빨리 대응해야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는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그 상황이 되면 금융시장 다른 것보다도 외환시장 공격당하는 것 때문에, 환율 볼까요? 외환시장 공격받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외환보유고를 지금 더 늘려놔야지 될 상황인데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공격받아서 환율이 급등해버리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채권시장까지도 계속 외환 유출이 있어버릴 거예요. 그럼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명확하게 해야지 될 거고요. 그 구두 개입이 외환시장에 우리 개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진 않아야지 돼요. 명확하게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으로의 투자금은 단 한 푼도 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명확하게 시장에 얘기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환율도 잡히고요. 미국 무역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주식시장도 오를 거예요. 그 얘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황을 보자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GDP가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부분, 이거는 사실상 한국에 큰 악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체력이 좋다는 것이 한국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그때야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범위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좀 조정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뭐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한국 주식시장은 뭐 조정을 겪고 가거나 어떻게 되건 랠리를 펼쳐서 이어갈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저평가가 심해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심한 상태에서 이번에 랠리에서 외국인들 이목을 끌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었네? 그동안은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하나의 바스켓 아니면은 뭐 어떤 아시아 펀드라든지 중화권 펀드라든지 뭐 교집합? 그런 차원에서 일부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펀드에, 그러니까 개개별 종목들을 보질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방산주들이 좀 특징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좀 다른 글로벌 섹터랑 달랐었고, 그러다 보면서 또 반도체가 확 눈에 들어왔고, 저평가되어 있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 한국이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사실상 2% 3%도 안 돼요. 가능성을 따지자면. 근데 이거는 정말 정부의 노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 노력,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제 말대로 해야지 돼요. 그냥 통화스와프를 옵션처럼 하는 게 아니고 통화스왑에 대해서 목숨 걸어야지 돼요. 그거를 우리 통화스왑에 한미통화스왑에 목숨 걸었다. 통화스왑이 아니면은 단 한 푼도 미국에 투자 나가지 않는다. 이거를 미국에 통보할 게 아니고 한국 금융시장에 통보를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IMF를 맞았었고 그 외환보유고가 불안해지면은 한국은 자본 유출로 인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반하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스와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국하고 어떤 협상도 없다. 라는 거를 명확히 해야지 됩니다. 그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영상을 뭐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
금융 통화 정책 담당자들이 본다면은 제발 좀 뭐 통상 협상 담당자들이 제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이번 주 조정을 이렇게 될 거라고 정확히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주 상황에서 이번 주 조정을 이렇게 예측했던 누구도 없어요. 그만한 이유들을 파악을 했고 지금 다음 주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왜 이런 상황을 맞고 있는지, 오늘 왜 유독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몇몇 안 될 거예요. 정확히 뭐 때문에 이런지. 거기에 환율이 단순하게 뭐 트럼프가 3,500억 일시불로 내놓으라 그랬다, 뭐 그 문제만 얘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만 다룬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상 인사이트라는 게 우리가 전반적인 사회, 경제, 통찰을 갖고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답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죠. 자, 뭐 여기까지 좀 제 자랑은 했고요. 아무튼 간에 뭐 지금은 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위기면은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당장.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분명한 SK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 한국의 좋은 어떤 주식들, 하나오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분명한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만은 그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리스크가 높다면 그 기간만큼은 까먹지 말아야 되겠죠. 많이 까먹으면 안 되겠죠. 어떤 조건이 돼야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가는지는 이제 명확히 제 설명을 듣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